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미술치료 특강으로 내 안의 회복력 찾기라고 하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지혜 교수님 모시고선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혜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우리 어떤 그림 그려볼 거냐면요. 웅덩이화, 구덩이화 그려볼 건데 지금 나한테 좀 해봤으면 좋은, 나한테 필요한 치료, 힐링이 어떤 분야일까, 주제일까를 좀 생각해서 주제를 결정하곤 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숨은 회복력 찾기예요. 자, 내 앞에 준비물 A4 용지 한 장하고 색연필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자, A4 용지 이제 꺼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A4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한 귀퉁이를 5cm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A4 용지에 한 귀퉁이를 어느 정도, 요 정도 구석에 내가 적을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도 항상 주제를 적고 이름을 적고 그림의 제목을 적어주고 그림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적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그림을 그리고요. 또 일주일 후에 열어볼 수도 있고 1년 후에 열어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때 웅덩이에 빠졌었던 그림 그렸었지.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때 꺼내봤을 때 그 생생했던 경험이 바로 요 옆에 적혀 있게 됩니다. 또 요 정도 적어주시고요. 공간 만드셨고요. 다 보여주세요. 접은 종이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벌써 웅덩이도 그리셨네요. 자, 이제 웅덩이를 그릴 텐데요. 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한 면에다가 요 위에도 그림을 그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중간 정도 시작해서 웅덩이를 깊게 그려주세요. 자, 이제 웅덩이에 빠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빠져 있을까? 어떤 기분일까? 아직은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다면 나는 많이 다칠까? 답답할까? 빨리 나가고 싶을까? 아니면 들어온 김에 좀 누웠다 가자는 생각도 들까? 자, 자유롭게 이 웅덩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게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사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드라마 주인공인데요. 구덩이에 이렇게 곱게 누운 모습으로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편해 보이기도 하고 모든 거를 초탈하고 모든 거를 포기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거는 내 마음하고 좀 닿아 있겠죠.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거고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내 모습을 그려보시면 돼요. 웅덩이에 빠진 나까지만 그려주세요. 거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그림으로 표현이 잘 안 된다 하신다면은 얼굴 표정이라든지 추상적으로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 그리셨죠? 다 그리셨죠?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제 그림도 갖고 왔거든요. 질문을 먼저 할게요. 내가 빠진 구덩이, 웅덩이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 건지 그림으로 그리셨지만 내가 또 느끼는 내 마음속의 위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 내가 그린 크기랑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구덩이의 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구덩이 속에 있는 내 옆에 말풍선을 하나 적어서 한 문장만 적어보세요. 지금 어떤 기분일까? 가장 강렬하게 드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되게 큰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실제로 내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 실제 내 삶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까? 꼭 적으실 필요 없고요. 구덩이에 있는 나를 좀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구덩이에 빠진 느낌, 깊은 수렁에 갇혀버린 느낌,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딱 봐도 되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구덩이에 빠진 나를 표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분부터 제가 한번 모셔가지고 여쭤볼게요. 네, 곽 교수님, 어여 나오세요. 자, 뛰어나와 보세요. 네, 막 뛰어나오고 계십니다. 네, 다리가 기셔서 금방 나오시네요. 네, 여쭤볼게요. 좀 아까 우리가 했던 질문. 네. 자, 내가 빠진 구덩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여기 우리 교수님 그림입니다. 솔직하니 말씀하세요.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요. 네. 우리 학우 여러분들 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 심리 치료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림을 못 그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제가 빠진 구덩이는 제 키만큼보다 2배 정도 되는 구덩이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제 키만큼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높이예요. 구덩이에 어디쯤 있으신 것 같아요? 저요? 구덩이에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벽에 붙어 계세요? 네. 그럼 요 말풍선 안에 한마디 하신다면?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은 잠깐 쉬었어요. 쉬고 기어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좀 쉬실 필요도 있어요. 네, 잠깐 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정말 내 삶에서 이렇게 늪에 빠진 것 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여러 번 있죠. 여러 번.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쌍둥이 낳고 조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기는 어리고 또 남편은 공부 중이어서 힘들고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그러면서 아이 둘을 끌어안고 밤새 울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 발이 땅으로 이렇게 꺼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이게 이게 늪으로 빠져들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곽 교수님은 이제 공부하시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시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은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우리 공부를 왜 한 거죠? 이렇게 웅덩이에 빠진 채로 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지? 네, 제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저는 이렇게 웅덩이의 주변도 까맣게 칠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누워있는 제가 있죠.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바닥에 눈물이 이렇게 파랗게 고여 있답니다. 너무 슬퍼 보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감정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하구나 라고 썼어요.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구덩이에 빠졌을 당시 공부하면서 뭐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당시 근데 아마 우리 학우님들 지금이랑 닮아 있을 거예요. 뭐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적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덩이 밖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얘기할 사람도 없다.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다. 온전히 혼자인 느낌이었다. 그런데 구덩이에서 나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써놨거든요. 여기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계속 있고 싶었다. 아마도 나갈 수 있는 힘도 그때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엑싯 표시해 놓은 우리 학우님은 에너지 레벨이 그래도 있으신 거예요. 뛰어나갈 생각을 하셨거든요. 나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학우님들 계세요. 그럼 이제 나갈까 말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제 나는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예스면 O 해주시고요.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내지는 나가고 싶지 않다 하면 X 해주세요.
지금 스스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 것을 가져와서 들고 나가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올라갈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다리만 누가 던져줘도 내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내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 있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안 나가려면 내가 이 구덩이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또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오디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덩이에서 그래도 내가 있으려면 뭐 밥 같은 건 어디서 내가 풀을 뜯어 먹는다고 쳐도 나는 이것만큼은 좀 있으면 구덩이에서 견딜만 하겠다. 이런 것들. 자, 추가로 그림을 그려주실 건데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먼저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나갈까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해석할 때 항상 내 마음이 그림 속에 투사되잖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물음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왜 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은 왜 나가야 되지? 여기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 아닐까? 다른 학우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나갈까?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아주 얇은 줄 하나를 누군가 내려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막 동아줄을 엮어서 밖에 엮었을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직은 안 보여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나의 판단일 수도 있고요. 누가 던져놓은 사다리를 그 큰 구덩이 안에서 발견해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학우님들은 아마 이 그림에 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기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바닥바닥 땅을 파서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한 사진이거든요. 네, 간신히 기어 올라왔던 기분이 들었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도 참 좋겠어요.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사다리를 던져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누굴까?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먹을 거를 들고 내지는 들 것을 들고 이 깊은 구덩이 밑으로 직접 내려와 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요.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내 주변에. 되게 예쁜 그림이죠. 큰 뿌리는 배낭에 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요. 동화 속의 한 장면인데요. 동화일 수도 있어요. 현실에도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보고 아름다운 동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 이 밖에서 구덩이에 빠진 큰 뿌리를 직접 내려가서 구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배고프지 말라고. 내 주변에 이렇게 구덩이 안에 뭔가를 던져줄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5분 정도 드릴 건데요. 내가 그렸던 그림에 추가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분은 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내 힘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내 구덩이 밖의 모습, 안의 모습 모두 달라지겠죠. 그 다음 버전은 나가기 싫다. 내지는 나갈 수 없다. 내지는 왜 나가야 되지? 여기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은 요 안에서 생활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뭘까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자, 5분 정도 그림을 그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완성해 주세요. 자, 이제 그림을 마무리하셨을 거예요. 필요로 하는 것, 추가해야 할 것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덩이 밖이나 안에 또 그려주셨을 거고요. 또 필요한 게 있다면 구덩이 안에 많이 챙겨 놓으셨겠죠. 저도 좀 그렇게 해놨거든요. 자, 일단 또 우리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곽 교수님, 어서 뛰어나오세요. 자, 네, 막 뛰어오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림을 이제 완성하셨는데요. 곽 교수님은 나가고 싶으신가요? 나갈 생각이세요? 아니면 구덩이 안에 좀 더 머무를 생각이세요?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나가야죠. 벌써요? 네.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나가시겠다고 하셨어요. 혼자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러 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누군가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야. 그렇죠. 동의하시는 분들, 내 네. 그림도 좀 비슷하다. 네, 거의 막 손들어 주셨어요. 네, 멋지십니다. 그래요, 멋지다고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뭘 필요로 하시나요? 혼자 나가실 건데. 저는 일단은 뭘 그렸냐면요. 상당히 조악합니다. 조악하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조그만 주머니 칼이 있어요.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칼 갖고 주머니 다니시는 칼이 거 아닌지. 있었어요. 네, 칼을 딱 그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평소에 공격성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주머니 칼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바닥에 목장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장갑을 끼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널브러진 스프링이 달린 신발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울퉁불퉁한 것을 짚고선 기어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올라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덩이 옆으로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돌계단 같은 거를 꼼꼼하게 그려 넣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내 스스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덩이나 절망에서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뭔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많이 드는 생각이 왜 난 혼자일까?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내 주변에 왜 나는 도와주는 가족, 친지가 없을까라는 원망, 회한 그런 게 드는데요. 오늘 그림을 통해서 봤듯이 사실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곽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내가 스스로 나오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림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나가야지. 내가 계단을 밟고 나가야지. 사실 그런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의 기본인데 대인관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받은 도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우리 학우님들 그림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자, 웅덩이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봤고요. 내가 웅덩이에 빠진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삶 속에 있었던 비슷한 경험 얘기 조금 나눠봤어요. 자, 이제 엑셀을 통해서 엑셀 시트를 열어보시고 심리검사를 해볼 거예요. 심리검사를 해볼 건데 심리검사를 해본 다음에 다시 내 그림을 좀 더 해석해 볼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가져온 검사인데 회복 탄력성 검사고요. 여기 수업 들으셨으면 이제 이 파일을 다 공유를 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 학과에서. 여기 보시면 출처가 나와 있어요. 블로그에 있는 건데요. 이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만드신 엑셀이고 마음껏 갖다 쓰라고 올려놓으셨어요. 다 검사를 하셨나요? 점수까지 확인하셨어요? 점수. 자, 여기 보시면 제 점수예요. 제가 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같이 볼게요.
사실 여기 점수가 되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 있는 내용만 보시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좀 점수가 높은지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제 점수를 보면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 점수가 위에 나와 있고요. 저는 195점. 낮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한국인 평균이 195점 정도라고 써 있죠. 저는 평균 정도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인재파, 노력파, 나약파가 있는데 이제 노력파 정도에 속하네요. 나이 분야별 회복 탄력성을 보면 여기 3가지 분야가 나와요. 심리검사라는 걸 만들 때 항상 그 주제에 맞는 하위 요소를 잡고 만들게 되거든요. 이 검사, 회복 탄력성 검사의 하위 요소는 크게 3가지.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 긍정성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봤을 때 구덩이에 빠지자마자 나는 어떻게든 나가야겠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좀 왜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해야겠다 하셨던 분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좀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실패해서 좀 구덩이에서 나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내 주변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참 많다. 떠오르는 사람이 많았다 하는 분들은 대인관계 능력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긍정성. 아까 그 집을 만드신 분 계셨죠? 동굴에 들어온 김에 실력을 높이자. 우리 그림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그렸던 그림. 웅덩이화의 목적을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왜 회복 탄력성을 받는지 되게 느끼실 거예요. 웅덩이화, 목적. 실패와 역경의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내 외부 자원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웅덩이화라는 걸 그려봤어요. 그래서 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박 교수님처럼 발에 스프링을 차고 뛰어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동굴 안에 그냥 들어온 김에 즐기자라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을 다루어 봤을 거예요. 요거거든요. 마음의 근력. 근데 이 단어가 참 저는 좋아요. 마음의 근력이다. 근력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헬스장 가서 PT하면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력은 운동을 하듯이 노력을 하면은 근육이 붙어요. 공에 바람을 막 넣으면 공이 탱탱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도 번역돼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긍정적인 힘이다. 우리가 그림과 심리검사에서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글 보여드릴게요. 벽돌 2장이라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이 글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할게요. 아잔 브라흐마라는 승려예요. 승려이신데 본인이 스스로 사찰을 한 땀 한 땀 지으셨어요. 근데 건축 기술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사찰, 절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됐을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우리는 왜 잘못 놓아진 벽돌 2장에 집중하느라 998장의 벽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까?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998장의 나의 아름다운 면, 실수 2개 빼고요. 구덩이 몇 가지 빼고요. 그 나머지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나의 면, 장점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강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